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내용은 3월에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앞으로 남은 상반기와 하반기 대응할 때 이런 내용 꼭 잘 챙겨보자 라는 형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장기 투자나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구독자님과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게 되면 역시 원인은 탄탄한 일자리 덕에 지출이 급증을 보였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 내 최대 증가한 소비 지출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사재기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월 달에 위험자산에 있는 부분이 일시적 반등폭이 월등하게 크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숏 스퀴즈 현상에 따른 영향과 여러 가지 부연적인 영향성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물가의 자동차 상품 서비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 우리의 실소비에 있는 필수 소비재 쪽에 따른 영향성이 이번에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했던 또 요인 중에 하나는 1월 달에 임금 인상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2월 달에 어느 정도 그걸 예측치를 보고 곧바로 반영은 안 되지만 예측치를 보고 미리 사재기를 좀 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올해 연말 되면 또 물가가 제품의 가격에 전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향성으로 금리에 따른 또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인건비 고물가의 6분기 연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의 순이익률도 계속 절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한국은 더 힘들겠죠. 그리고 주식코인 강한 반등 덕에 일부분 돈이 어느 정도 융통이 됐다. 그리고 3월 달에 있는 금리 인상 전때까지는 그 전에 1월달 고용, CPI, PPI, 소배 판매, PC 다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남아져 있는 2월달 고용과 CPI가 3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3월 10일, 14일 정도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영향성을 끼칠지도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여기에서도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비트코인은 CPI 또 PC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선물에서 미치는 영향 강도가 매우 세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술주 중심과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커플링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꼭 기억을 해 두신다고 하면 이런 것도 꼭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중요한 촉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잡았을 때 가장 좋은 힌트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3월에 점도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점도표의 예상 추이가 약간의 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면 이제 올해 안에 나오는 3월의 점도표로 인해서 거의 그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측치 대비보다는 거의 그렇게 많이 틀어서 갈 확률은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저 금리에 따른 올해 목표 추이가 거의 나와 버리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점도표가 어디에 많이 이렇게 직결이 되어져 있는 것만 잘 보시고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제 상반기 패턴과 하반기 패턴에 있는 액션을 취할 때도 편하겠죠. 네,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나오니까 기술주 중심에 있었던 당연히 나스닥도 좀 많은 약세를 보였고 그것도 비트코인도 덩달아 약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게 되면 곧바로 제가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져 있는 여러 이슈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중국 양회 때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요즘 이제 홍콩 NFT 거래소 이런 쪽에 따른 관심도가 꽤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여러 IT 중심에 따른 여러 장기적 계획안 내용들도 담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유심하게 보자. 또한 아직은 희망 회로를 저는 좀 많이 돌리는 건 너무
좀 조심하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보는 주의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CPI와 기준금리 추이를 보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이 파란색이 CPI고요. 빨간색이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격차가 과거 대비를 보게 되면 당연히 금리가 높았을 때 CPI가 잡히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지표로만 본다라고 해도 여전히 지금 CPI가 6%대에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막 낮죠. 4.7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5.5 정도가 돼야 이게 천천히 내려오는 그 곡선에 맞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게 내려오는 가속도가 너무 둔해버리면 이것도 점차적으로 금리를 조금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가 24년도에 진통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5.5 이상을 올리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실시간 방송 때 한번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보이저는 코인베이스를 통해 자산 매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시바, 뭐 와이파이, 뭐 유니스와 그 다음에 엔진 코인, AP 코인, 뭐 디센트럴랜드 코인, 뭐 이런 게 보이죠. 이게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우측에다가 이렇게 좀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보게 되면 자산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코인베이스로 이치된 자산은 사진과 같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물량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대부분 소화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의 사내 블록체인 출시에 이어 사친 토큰이 등장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볼은 베이스라고 해서 저번에도 다뤄왔지만 혹시나 하는 문제점이 또 생길까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칭되어져 있는 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깜짝 나왔던 보도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K뱅크가 인터넷 뱅킹을 접는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 줌으로써 이게 뭔가? 이거 업비트 부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웹사이트만 서비스 종료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용 절감에 따른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가 스테이블코인 감독에는 SEC보다 은행 규제가 적절하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클을 좋아하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들은 약세장에서 점차 계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또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이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내가 파니까 오르네 돈나무 캐시 우드의 실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우드는 아크 인베스트 수익률이 5년 기준에 평가해야 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지만, 아크 인베스트 5년 평균 수익률 역시 반등 후 0.92%밖에 안 된다. 그래서 5년 평균 목표치 연간 15% 수익률에도 근접하지 못하며 S&P 500 같은 기간에도 10% 상승한 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지속되는 그녀의 헛발질에 돈나무 누님께서 이게 조롱받고 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은 전문가든 누구든 믿을 수 없다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그 전문가가 놓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돈은 본인이 지키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 부분을 다 들어보신 다음에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에 있는 편집을 얼마나 잘 해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잘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잘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 보셔야 비로소 투자할 때도 좋은 성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는 전문가 의도대로
자기 갈 길 부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최종에 있는 목표 수익률이 다 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가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좀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지만, 투자에 있는 최종 결정과 생각과 목표 수익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고 많이 연습을 하시고 많은 연구와 그런 거를 계속 해봐야지,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지 편중되어져 있는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투자 부분을 그런 결정도 피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을 내가 실드를 쳐버리면 그때부터는 편중된 사고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싫었던 내용도 한번 들어보고 좋았던 내용도 같이 들어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물량 33.3% 수익권이고 60%가 손실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테이킹 해제 물량 나와도 야 이거 물량 다 떠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물린자가 많기 때문에 팔기가 아깝거든요. 그 다음으로 LDO 매도 관련 차트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번째까지는 가격 하락, 마지막 두 번째 대규모 매도는 LDO의 가격 상승하는 동안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팔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 활용도가 커지니까 이쪽으로 더욱더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 이더리움 소각의 1등 공시는 역시나 이더리움 플랫폼이 진짜 막강한 것 같습니다. 블러가 또 나오면서 우리 또 이더를 받쳐주고 있죠. 이제는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마다에 따른 알트코인의 하락폭은 이더에 있는 위주로 좀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일주일간 서클의 USDC 유통량이 6억 달러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페이코인의 4차 소각 완료, 이번에 이제 소명 시즌까지 어떻게 극복을 할지 매우 궁금해지고요. 화이, 클라우드, 메타버스 웹 3.0, 얼라이언스 출범, 폴리곤 등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폴리곤이 생각보다 요즘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폴리곤도 열심히 잘 보시는 것도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3월에 남아져 있는 스케줄을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그리고 보게 되면 XC의 메인넷, 업비트 원화 입출금 계좌 일시 중단 3월 4일, 그리고 3월 10일 마운트콕스 등록 마감일, 그리고 XC의 어나운스 예고 15일, 17일 플레이어 에어드랍, 27일 JK EVM 메인넷 베타, 그리고 28일 솔라나 체인 마이그레이션, 29일 NFT 티켓팅 플랫폼 런칭, 31일 페이코인 유의 종목 지정 연장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EOS EVM을 출시했다. 그리고 4월 20일 도지데이, 제발 도지데이에 도지 관련된 소식 좀 빠방하게 잘 나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